안 좋은 여기 또한 우울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금일 코스피도 그렇지만 코스닥의 경우에도 글로벌 이슈를 기다리면서 조금 눈치를 보고 있는 장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초반 상승 시작 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기관들의 차익 물량과 더불어서 외국인까지 매도에 가세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부딪혀 오던 700선에 대한 저항은 상당하다라고밖에 볼 수 없겠는데요. 며칠간 주춤하던 포켓몬고 이슈로 AR과 VR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이슈를 받으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LG 디스플레이에서 2조 원 가량의 OLED 설비에 투자를 하면서 OLED 관련 장비주들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대장주인 셀트리온은 기관의 매도가 지속되면서 하락폭을 조금 키우는 모습이었고요. 지난 20일 이후에 기관의 지속적인 매도 물량으로 약세를 이어오던 CJ ENM은 외국인의 수급이 뒷받침되면서 하락이 좀 멈춰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중국 입국자 사상 최대 소식에 강세를 보였던 파라다이스는 오늘은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고 또 케어제는 최근 상승에 따른 피로감 때문인지 하락폭을 키우는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던 코스닥이 있지만 또 한 단계 레벨업하기 위한 움츠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견조한 흐름으로 흘러가기 위한 적절한 핑곗거리인 글로벌 이슈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형 눈치 보는 아우라고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형이라면 코스피 시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형이 조금 주춤하니까 코스닥 역시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약세를 나타내는 흐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올라올 만큼 올라온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자니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딱히 떨어질 이유도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수를 받쳐주면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코스닥은 특별히 이끌어줄 만한 수급 주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외국인이 어제까지 5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줬지만 또 그다지 강하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차익 물량까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상단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초반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또 약세로 전환을 했지만 그렇다고 크게 빠지지는 않고 다행히 700선은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시장을 보시면 코스피는 외국인 수급에 강하게 올라갔지만 코스닥은 좀 눈치를 보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올라올 만큼 올라올 상황에서 더 올라가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코스피가 견조하고 또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떨어질 이유도 없는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조금 주춤하니까 종목별로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소폭 하락했지만 투매 물량이 나오면서 또 급락세가 나타나던 시장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인 차익 물량의 성격이 강했고 글로벌 이벤트를 앞두고 일시적인 조정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업종 전체적으로 보자면 통신, 인터넷 업종이 소폭 반등을 했지만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G 디스플레이의 OLED 생산 라인 확대와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소폭 반등세를 보였지만 후반까지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호실적을 기록한 SK 머티리얼즈와 또 디오는 오늘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갔고 반대로 카카오는 신사업인 대리운전과 배달앱의 실적 우려에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항에 부딪힌 지수 상단에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증시의 분위기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기업들의 실적이 중요하고 또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은 견조한 흐름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OLED 관련주들입니다. 네. 금일 OLED 관련주들 LG 디스플레이가 약 2조 원 가량의 OLED 생산 시설에 투자한다고 밝히면서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향후 OLED 시장이 2020년까지 약 23%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OLED 시장 확대에 따른 비아트론, 테라세미콘 등 장비 업체들이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그중 신화엔터텍은 지난해부터 삼성 디스플레이 등 국내 주요 디스플레이 업체로 OLED 모바일용 테이프 공급을 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안전성과 수익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가 되면서 향후 고객사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비아트론 역시 국내 패널 업체와 더불어서 하반기에는 중화권 주요 패널 업체들의 플렉시블 OLED 설비 투자 확대가 중장기적 이익 성장을 이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이슈가 있는 시점에서 삼성바이오 기업의 첫 바이오시밀러인 브랜시스가 유럽에 이어서 호주에서도 최종 시판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바이오 업체 서린바이오, 영인프런티어, 일신바이오 등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서린바이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과 관련한 원재료를 공급하고 있어서 긍정적 영향을 받았는데요. 공모주 시장에서 바이오 기업의 인기가 식지를 않고 있고 또 사상 최대 공모주로 기대를 모았던 호텔롯데 IPO가 연기가 되면서 기관 투자가들이 바이오 기업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업종의 성장성은 분명하지만요. 업종 특성상 기술이 수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여부를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일 이후에 주춤했던 IM이 금일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IM은 증강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레이저 피코 프로젝터 모듈을 보유하고 있어서 금일 포켓몬 수혜주로 꼽히면서 이슈가 됐는데요. 포켓몬고 국내 출시 기대에 관련주들이 큰 등락폭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구글이 지도 반출을 신청을 하면서 1차 회의는 마쳤고 다음 달 초에 열릴 2차 회의에서 반출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밝혀지면서 포켓몬고의 국내 출시 여부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보시죠. 네. 리우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수혜와 또 중국 아동화 사업 부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는 중국 기업으로 중국에서 스포츠용 신발 제품과 또 스포츠용 의류 제품의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이번 리우올림픽 개최와 더불어서 스포츠 용품의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불산 누출 사고로 가동이 중단됐던 금산 공장이 안전조치 확인이 완료되면서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금산 공장 13 제조소에 생산을 재개했다는 공시에 금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산 공장의 작업 중지로 생산이 정상화되고 또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큰 등락폭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의 특징적인 종목들까지 알아봤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살피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글로벌 이벤트는 시장이 예상하는 방향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결국은 기업들의 실적이 지수를 한 단계 레벨업 시켜주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글로벌 이벤트라는 단기 불확실성으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강한 수급 주체가 없었던 만큼 불확실성의 해소가 수급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또 지수도 다시 방향을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포켓몬고 같은 단기 테마성 급등주를 따라가서 마음고생을 하시기보다는 또 갤럭시 노트 7 출시를 앞두고 삼성페이 관련주들 그리고 OLED 장비 관련주들을 또 꾸준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차분히 잡아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